이거를 보게 되면요. 자, 이거 보세요. 1년간에 우리나라가 이 단기예채 비중이 많이 증가했는데, 단기예채를 우리가 걱정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단기예채라는 건 말 그대로 단기간 내에 상환을 해야 되는 겁니다. 돈을 갚아야 되는 돈이에요. 우리가 IMF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악몽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냐면 외환 보유액 대비 단기예채 비중을 얘기합니다. 이게 올해 이 상반기에 41.9% 거의 42% 육박했는데 2011년 이래 지난 10년 동안 최고 수준이 돼버렸어요. 지난 6개월 전에는 잠깐 이렇게 좀 감소하다가 올해 상반기에 확 증가해버렸다 이거예요. 이게 증가했다면 원인은 딱 하나죠. 원인은 두 가지죠. 분모와 분자에서 분모에 있는 그러니까 뭡니까? 외환보유액이 줄어들거나 단기예채 분자에 있는 단기예채가 그러니까 늘어나거나 이렇게 되면 이 숫자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거 봐보세요. 지난 1년 동안에 보게 되면은 외환보유액은 지난 하반기에는 90억이 증가했는데 외환보유액이 올해 상반기에는 거의 250억 달러가 감소했다 이거예요. 예? 250억 달러가. 단기예채는 지난해 하반기에는 114억 달러가 감소했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191억 달러가 증가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그러니까는 단기예채 비중이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거기다가 이거 봐보세요. 이게 지금 주황색 기둥이 장기예채입니다. 파란색이 단기예채예요.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에는 단기예채가 114억 달러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올해 191억 달러 증가했어요. 반면에 뭐가 줄어들었습니까? 우리가 해외에서 조달하는 자금에 있어서 장기로 조달하는 자금이 한 3분의 1 이상 줄어들었잖아요. 그 얘기 뭡니까요? 대한민국한테서 장기적으로 상환할 돈을 잘 안 빌려주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단기간 내에 회수할 수 있는 자금을 빌려준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그러니까 안정적인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즉 대한민국에 돈 빌려줬다가 빌려준 사람 입장 속에서는 얘가 제대로 상환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를 가장 중요하게 볼 게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단기로 빌려줄수록 회수할 가능성이 더 쉬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오늘 강연에 이제 그러니까 핵심으로 들어오게 되면요. 두 번째 단추가 또 실수가 될 수 있고 그런 얘기인데, 자, 지금 이제 최근에 7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8월 한 10일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주식시장이 굉장히 좀 안정세를 보였었죠. 반등하고 이런 모습 보였잖아요. 환율도 안정되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연준이 신뢰를 잃었다는 얘기를 과거 방송에서 했었어요. 80년대에서 그거 있었습니다. 그렇죠? 연준의 신뢰 위기는 달러의 신뢰 위기랑 같은 말이다 하면서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연준이 신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연준이 지금 제가 볼 때 미국에서는요, 신뢰가 굉장히 떨어졌어요. 연준은 지금 뭐냐면은, 연준의 그러니까는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요, 커다랗게 두 가지 목표. 하나는 뭐냐면 고용 안정. 네? 맥시멈 인플로이먼트라고 표시하죠. 영어로요. 그 다음에 뭐냐면 프라이스 스타빌리티, 물가 안정.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금융 안정입니다. 그런데, 자, 인플레에 대해서, 인플레 원인이 제가 뭐랬습니까? 인플레 최선책은 뭐냐면 전쟁 종식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는 연준한테 이게 떠넘기는 거예요. 물가 안정의 책임이 중앙은행에 있으니까. 중앙은행이 인플레를 다루는 것은 한 가지 필요 없어요. 긴축이죠, 긴축입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요. 돈이 많이 풀려서 생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도 일부 요인이 있지만 그건 굉장히 작은 요인이라고요. 예? 아주 작은 요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긴축을 해가지고 인플레 잡으려면은 굉장히 많은 긴축을 해야 돼요. 이게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핵심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이 핵심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빠르게 올렸잖아요. 6월달, 7월달에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해가지고 0.75%포인트를, 그러니까 두 달 사이에 1.5%포인트를 확 올려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금융시장에서 화들짝 놀래가지고 막 그하고 그랬으니까는, 그리고 경기 침체, 1분기,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 나오고 그러니까는, 막 경기 침체 빠져든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는, 연준이 뭐랬습니까요? 연준이 뭐라 그랬냐면은, 연준이 뭐냐면은, 이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다는 유혹을 내세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연준도 침체를 걱정하고 있어 이런 얘기죠. 침체하는 걸 연준도 용인하지 않을 거야 이런 식인 거죠. 지금 무슨 얘기냐? 금리를 인상하는 것을 속도 조절할 수 있다는 이런 냄새를 피운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내년쯤에는 금리를 그러니까는 인하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다는 이런 냄새도 피운 거예요. 이 냄새를 왜 피웠는지 아세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주식시장 충격을 덜 받잖아요. 주식시장이 충격을 덜 받고 실제로 주식시장이 그래서 다시 반등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런 그러니까는 자기 딴에는 그러니까 소위 요술을 부리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인플레이션도 잡으면서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 금융 안정도 만들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는 자기가 사후적으로 계속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질 수 없을 때는 더 큰 비용을 지불하죠. 더 큰 비용을 지불하죠. 그래서 8월 이제 그러니까 초순 넘어가면서 8월달 들어서면서 시장에서 전문가들이 지금 연준 뭐하고 앉아있는 거냐? 어? 지금 뭐하고 앉아있는 거냐 이거예요. 지금 갈 길이 뭔데? 7월 달에 지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율이 좀 꺾였다고 해가지고 여전히 그래도 8%대로 지금 굉장히 높은데 갈 길이 뭔데? 지금 무슨 지금 연기를 피우고 앉아있냐? 이런 이제 비판 소리가 막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이게 긴축 심리가 이게 완화되어지면서 사람들도 그러니까 긴장이 완화되어지면서 소비가 그러니까 살아있다고 이렇게 가는데 소비 살아있는 게 이게 정상이 아닌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예? 기본적으로 경제 주체들은요, 여러분들은요, 이 인플레이션 성격을 잘 이해하셔야 돼. 이건 새로운 처음형 인플레이션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통적인 경제학 책에 있는 것처럼 화폐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거기다 갖다 연결시키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금융위기 때도 돈 엄청 풀었잖아요. 근데도 그때도 인플레이션 안 생겼어요. 왜? 돈이 안 돌고 돈이 실물 경제로 안 가요. 대부분이 자산시장으로 갔다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 생긴 거는 석유 가격이라든가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생긴 거잖아요.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요. 원인이 그건데 공급형 인플레이션 하잖아요. 우리가 공급 충격이요. 근데 우리가 긴축을 한다는 얘기는 수요 측면에서 충격이 생겼을 때 우리가 접근 방식하고 교과서에 돼 있어요. 그렇다면은 금리 인상을 가지고 수요를 줄이게 되면은 물론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좀 도움이 되지요. 예? 도움이 되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굉장히 많이 내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 몸을 의사가 치료를 하는데 그 근원을 치료 안 하고 잠깐만 그 옆에 있는 거 엉뚱한 거 가지고 하게 되면은 제대로 치료가 안 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